오늘은 좌식 생활,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좀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거하고 건강 사이 상관관계는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서 있는 시간과 앉아 있는 시간의 차이, 우리 수명을 결정한다 해서 뉴스 기사가 있죠. 그래서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은 꼭 중간에 움직여야 되고 혈류 및 포도당 대사가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수많은 연구까지는 아닌데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많은 주제고, 그래서 오늘 논문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괜찮은 게 되게 집대성을 해놨어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나중에 또 올릴 건데 거기에서 좀 다른 건강 영향을 다뤄보고, 오늘은 이제 심혈관계 건강 영향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dentary Behavior, Exercise and Cardiovascular Health라고, 이거는 이제 몇 년도죠? 2024년 1월 27일, 아주 따끈따끈한 그 논문이죠. 그래서 Circulation Research라는 그런 저널에 실렸고, 이거 엄청 좋은 저널이에요. 엄청까지는 아닌데 꽤 좋은 저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좀 꼼꼼히 볼게요. 그림 하나씩 좀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 피겨 1을 보면 해저드 레이시오 for CVD 모탈리티가 Y 축이고,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위험이죠. 위험비, 해저드 레이시오. 그다음에 이 X축은 MET hours per week of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예요. 그러니까 이 X축은 뭐냐면 한마디로 중등도에서 고강도 그 신체 활동을 주당 매트 아워가 뭐냐면, 이게 메타볼릭 이퀴벌런트 퍼 아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운동 강도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가로축은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냐, 그 센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2.5시간, 35.5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Y축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좌식 생활, 앉아 있는 시팅 타임, 앉아 있는 사람은 녹색이죠. 그러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비가 가장 높았죠. 여기 보면은 위험비가 뭐 한 1.7%, 1.75% 정도까지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6에서 8시간 정도 하루에 앉아 있으면 한 1점 한 5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줄어들죠, 점점. 그러니까 일주일에 운동하는 시간이 많으면은 이게 나중에 1% 미만으로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앉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해서 이것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4시간 미만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줄어들죠. 근데 이 4개만 놓고 봤을 때는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하루에 더 위험이 높죠. 자, 대략적인 경향성만 우선은 요 그래프로 봤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논문을, 이거 리뷰 논문이라 쭉 어떤 논문을 정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기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 연구가 이게 통계적인 뭐 약간 그런 느낌만 갖고 있어서 좀 불만인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요런 기전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디스커션에서. 그래서 여기는 집대성을 해놨어요. 정말 이런 기전이 있다. 그래서 세덴터리,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요런 거, 스켈레탈 머슬, 이 근육의 요런 거, 그다음에 심장 근육의 요런 거, 그다음에 뭐 큰 이제 동맥 같은 거에 요런 기전이 있어서 자세한 거 생략할게요. 건강에 안 좋고 피지컬 액티비티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요런 기전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고 이미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거죠, 기초의학 쪽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생리학적, 운동을 하면 생리학적 베네핏, 이득이 뭐가 있냐. 그래서 혈압이 줄어들었어요. 하나씩 좀 볼게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뭐냐면 심장 박동이 이렇게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변동하는 게 아무래도 변동이 적으면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reduced systematic inflation, 그러니까 전신에서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마이오카디알 옥시전 디맨드가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심근에서 산소를 덜 소모하면서도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메인테인 린매스, 그러니까 린매스가 팻 빼고 근육량만 따진 건데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운동을 하면. 그다음에 improved endothelial function, 그러니까 혈관 내피 세포가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향상시켜줬다는 거고, 인슐린 센서티비티, 인슐린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래야지 당뇨에 안 걸려요. 내당능장애라고 당뇨 전 단계가 있는데 인슐린 센서티비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좋아져요.
리듀스드 비세랄 이거는 내장 지방인데 내장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이 캐필라리 덴시티가 늘어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모세혈관 그 밀집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밀도가. 이거는 뭐 이제 운동 많이 하면 당연히 말초 조직까지 혈액을 공급해야 되니까 산소를 가진. 그다음에 마요카디알 인팍션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심근경색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듀스드 블러드 비스코시티,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그런 점액성 성질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피에서.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고 무드 앤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가 적어졌다는 거고 잠을 잘 잤다는 거고 미토콘드리얼 덴시티가 좋아졌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필요하니까 덴시티가 좋아졌다는 거고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이나 우울증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아니면 당뇨나 디멘치아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유방암, 그다음에 대장암, 그다음 다른 암의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질병들의 발생이 운동을 하니까 뭐 예상할 수 있어요. 브레스트 콜론 아더 캔서 이거 유방암이랑 대장암이랑 다른 뭐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암 운동 많이 하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좌식 생활이 아니라 이건 비만이죠. 좀 다르게 봤죠. 그래서 비만이 있을 때 이 클리니컬 하트 페일러, 그러니까 심부전인데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부전 중에 종류가 여러 개인데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심근이 두꺼워지면서 이젝션 프랙션 박출률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타입의 심부전이죠. 한글로 심부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만이 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요. 이게 식욕을 촉진하거든요. BNP는 뭐냐면 브레인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인데 이 심장에서 물이 부족해, 지금 심장에 피가 부족해, 볼륨이 부족해, 좀 물 좀 더 절유해봐라고 보내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줄어든대요, 비만이면.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러면은 이게 뭐냐면 물을 막 끌어들여요, 우리 몸에. 그래서 플라즈마 볼륨이 늘어나고 혈장량, 소듐 레벨, 이거 소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볼륨이 늘어나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카디악 파이브로시스, 심근에 이제 어떤 섬유화가 생기고, 이건 이제 신장 콩팥에 섬유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동맥이 단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게 좌심실이 점점 굳어지고 이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 하이퍼트로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심부전이 결국엔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보상하려고 계속 박출을 하다 보면 결국엔 심부전이 일어납니다. 비만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안 좋다. 이 비만은 결국에 좌식 생활 때문에 생기는 거죠.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에 몇 분을 하냐, 피지컬 액티비티를, 그거에 따라 10분부터 110분까지 하루에, 그러면은 올 코즈, 모든 종류의 사망률의 감소가 비거러스하게 하면 40%까지도 감소했죠. 엄청. 근데 그냥 간단히 걷는 거는 뭐 한 30%까지밖에 감소 안 하고 토탈은 뭐 이 정도인데, 하여튼간 운동을 세게 하고 더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사망률 감소, 올 코즈 모탈리티 감소가 주로 늘어나죠,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루에 그래도 많이 하는 50분 이상은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거 좀 좋아요, 요 그림. 요거 좀 줄여볼까요? 그래서 해저드 레이시오 오브 올 코즈 모탈리티고, 이거는 해저드 레이시오 오브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예요. 이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이거는 모든 총 사망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이거는 퀸타일이에요, 5분위수. 그래서 시간,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운동을 몇 분 하냐, 51분 미만, 51분에서 80분, 81분에서 119분, 120분에서 175분, 그다음에 176분 이상 했을 때 요 갈색이죠, 줄어들죠. 이렇게 해저드 레이시오, 위험비예요, 위험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그냥 얼마나 위험하냐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다른 대조군에 비해. 이게 해저드 레이시오가 1.0에서 좀 줄어들죠. 이것도 좀 줄어들죠. 운동을 많이 하면, 이 퀸타일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운동하는 분수가 많으면 줄어드는구나, 사망률이. 심혈관계 질환이랑 올 코즈랑. 그다음에 디스턴스는 얼마나 걷느냐예요, 얼마나 뛰느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줄어들죠. 다 비슷해요.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하냐,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 많이 하면 줄어들죠. 그다음에 토탈 어마운트, 이거 MET는 메타볼릭 이퀴벌런트 그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얼마나 빡세게 운동하느냐, 빡세게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 이것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너무 빡세게 너무 열심히 운동하면 좀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도 얼마나 빨리 달리냐 mph로 측정했는데 빨리 달릴수록 줄어들죠. 뭐 너무 빨리 달리면 또 늘어나요. 너무 과격한 운동은 좋지 않구나.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 멋진 그림이죠. 이것도 올 코어즈 모탈리티고 y축이, x축이 러닝 타임, 그 다음에 러닝 디스턴스, 러닝 프리퀀시, 그 다음에 토탈 어마운트 오브 러닝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분수예요. 이것도 51분, 80. 이것도 러닝 디스턴스. 위에 있는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러닝 디스턴스도 이렇고, 러닝 프리퀀시도 이렇고. 이거는 이제 총 사망률이고, 요거는 CVD 모탈리티. 이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뭐 아까 걸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래프를. 이것도 이렇게 줄어들죠 결국. 그러니까 토탈 어마운트 오브 러닝. 이것도 얼마나 MET,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를 고려한 분수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늘어나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 러닝 프리퀀시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면 조금씩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일주일에 좀 늘어나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줄어듭니다. 위험비가. 이거 뭐 많이 줄어들죠. 46, 0.46이면 50%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뭐 러닝 디스턴스 6마일 미만으로만 뛰어도, 6마일만 뛰어도 예, 거의 한 반 줄어든다는 거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그리고 예,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 하나랑 그 다음에 논문 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논문 여러 개를 그동안 보여드렸는데 논문을 되도록이면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로도 충분해요. 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나아요. 막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 뭐 3개 펼쳐놓고 하는 것보다. 제가 3개씩 했었는데 제일 그 3개 중에 좋은 거 하나를 골라오겠습니다. 제일 요약할 수 있는 거. 안 되면 2개, 안 되면 3개, 3개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기사도 하나만 했어요. 기사도 뭐 여러 개 펼쳐놓을 필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기사 하나에 논문 하나에서 하나를 자세히 좀 하는 걸로. PPT 만드는 거는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제가 왜 안 하냐면, 논문을 그 자체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그림만 PPT로 따서 PPT만 띡띡띡 넘기면서 하면 물론 이해하기는 쉬우시겠죠. 근데 일단 1번은 이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고, 2번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PPT를 따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논문을 그대로 소개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이렇게 그림만 설명하지만 중간에 뭐 각주라든가 이 본문에서도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즉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논문을 가지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것도 곁눈질해 가면서 막 본 거예요. 막 이런 것도 곁눈질해 가면서 이런 것도 다 본 거예요. 막 주석이나 각주 표에 이 밑에 있는 설명도 그렇고 이런 거.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하면 정신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제 생각에는 이 제 채널의 주제가 어렵고 내용이 좀 어려워서 어차피 이걸 PPT로 하나 논문을 보여드리나, 제 생각에는 뭐 구독자가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올리고 바로 조회수는 안 늘어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보면은 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그렇게 안 부립니다. 괜찮은 콘텐츠를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간 뭐 터지지 않아도 검색으로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좋은 유용한 아주 정확한 건강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예, 뭐 이거 뭐 조회수에 막 클릭하면서 조회수만 계속 막 집착해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든 채널도 아니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